네, 안녕하십니까. 정보부장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 9시 44분입니다. 예, 와서 한 20분 정도 청소를 했어요. 예, 뭐 청소라기보다는 좀 재정비를 했죠. 좋습니다, 아주. 자, 요즘 나날이 좀 삐까뻔쩍해지는 뭔가 좀 안정돼 보이는 뉴스룸입니다. 예, 시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유튜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유튜버라는 것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뭐 생계가 아니라 이제 수익을 창출해서 뭐 기업이 되든 뭐든 뭐 그런 게 되는 건데,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민간단체가 가장 큰 기본이고, 민간단체라는 것은 일단은 선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처음엔 저도 약간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민간단체를 통해서 뭐 약간 뭐 정치적인 것도 좀 생각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요즘은 정말 순수해진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순수해진 것 같아요. 그냥 그야말로 제가 나이가 이제 한 50이 넘으니까 뭐 젊었을 때 약간 좀 인생을 좀 얄팍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40대 중반까지만 해도 생을 약간 좀 가볍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뭐 돈도 그렇고 약간 좀 뭐 성공이라는 것도 좀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냐. 기껏해야 뭐 돈 몇 푼 벌고 뭐 국회의원 한번 당선되고 뭐 이런 걸로 조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제가 저녁에 이렇게 와서 이게 영상도 찍고 이렇게 활동하고 또 뭐 세미나 같은 것도 좀 가끔씩 하려고 하고, 말 그대로 정말 민간 단체, 예, 정말 뭐 예전에 좀 뭐 뭐랄까요, 지식인들이라든지 뭐 라이온스 클럽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뭐 컨트리 클럽이라든지 다 이제 좋은 취지로 모여서 우리 좋은 일 한번 해보자. 근데 뭐 큰 재벌이 뭐 돈을 얼마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잘 안 돼요. 왜? 재수가 없잖아. 그렇게 따지면 삼성이나 SK 이런 사람들이 뭐 돈 내가지고 하면 되게 잘 되게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 어떻게 보면 뭔가 약간 순수성도 좀 있어야 되고, 또 하는 사람 자체가 약간 좀 응집력 있게,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좀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젊은 친구들이 약간 이 삶이 그래도 좀 순수한 사람들도 있구나, 이렇게 좀 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부분은 없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물론 뭐 나중에 정말 기회가 돼가지고 정말 뭐 저를 그래도 좀 뭐 고사할 거예요. 예, 제가 뭐 정치 이런 건 좀 고사할 겁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민간단체를 잘 유지해서 좀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런 멘토를 좀 하고, 또 여기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일도 좀 하고 봉사도 하고, 진짜 그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래서 김태민 국장이라든지 이현우 감독 합류한 거에 상당히 좀 뿌듯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영국 파운드화에 대한 폭락, 영국 파운드 폭락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파운드 폭락이 도대체 무슨 얘기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원어브댐 아니야? 뭐 원화 폭락이다, 뭐 다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틀립니다. 일단 지금 우리 인접국인 일본이라든지, 일본도 지금 N저가 왔죠. 그래서 이제 140엔에서 150엔 이제 간담 안에 막 이러고 있어요. 그 중국 위안화가 지금 이제 7위안이 올라간단 말이죠. 7.1위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위안이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환율이 인상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7위안이 넘었고 엔화는 140엔이 넘었습니다. 예, 한국은 1,400원이 넘었죠. 예, 1,400원이 넘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일본이라든지 중국은 한 번도 IMF의 구제금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 IMF 구제금융이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긴급 수혈이에요. 돈을 긴급적으로 누구한테 빌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는, 뭐 영국이 뭐 중국을 무시하든지 뭐 일본을 무시하든지 간에 뭐 대영 제국이 옛날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는데 1976년도에 영국은 한 번 IMF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 근래에 지금 파운드 폭락할 때 46년 만에 다시 한번 IMF 구제금융 받을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파운드 폭락이 상당히 그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 이게 이 미국, 영국이라는 나라가 재밌는 게 미국이랑 비슷하게 가면서 미국하고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면 75년도, 14년도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1974년도 16.7% 인플레이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75년도에 25%의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이거는 미국하고 비슷해요. 70년대 때 인플레가 있어서 미국도 상당히 고생했죠. 79년도에 까지 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맞았고 거의 20%대로 맞습니다. 그래서 폴 볼커라는 사람이 79년도에 나타나서 미국은 어마어마한 기준금리를 인상했죠. 20%까지. 예, 영국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갔어요. 예, 그때 이제 대처 수상이 나타나면서 레이건하고 비슷하게 갔죠. 아무튼 이런 건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비슷하게 갔는데 미국은 IMF 안 맞았고 76년도에 이런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76년에 영국은 IMF를 맞았습니다. 구제금융을 받은 거예요. 예, 미국 국채가 폭락을 했죠. 예, 반대로 얘기하면 국채가 폭락했다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았다는 얘기죠. 예, 국채 수익률이 거의 한 2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파운드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1972년도에 2달러까지 지금 현재 1대1입니다. 1972년도에 2달러까지 갔습니다. 예. 근데 지금 다시 우리가 1976년도 줬을 때 1.77달러 이렇게 갔다가 2007년도에 다시 2달러까지 갔어요. 회복이 됐어요. 어느 정도. 2007년도 우리가 그때 막 엄청나게 화랑됐을 때 닷컴 버블 2001년에 닷컴 버블 터지고 거의 6년 동안 엄청난 호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돈 좀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2달러까지 갔습니다. 2007년도에 1파운드에 2달러라는 얘기예요. 그게 2008년도에 꺾이면서 1.5달러가 됐습니다. 뭐 때문에?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지면서 1.5달러까지 급락하고 근래에 지금 1.1, 1.07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 현재 1대1로 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영국 파운드화의 현실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영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뭔가 취약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 특히 미국이랑 뭔가 같이 가면서 미국의 어떤 금융권, 미국 금융의 어떤 화랑, 미국이라는 건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 그 자본주의가 뭔가 화랑이 됐을 땐 비슷하게 따라가는데 미국이 뭔가 힘들 때는 같이 폭락했는데 일어날 땐 같이 못 일어나요. 같이 못 일어난단 말이죠. 이걸 제가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나라의 화폐는 이제 이 식당 정기권 식권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기권 식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 달짜리 식권. 한 달짜리 정기권 식권이에요. 근데 영국이라는 식당이 있고 미국이라는 식당이 있고 중국이라는 식당이 있고 일본이라는 식당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식당 메뉴가 갑자기 이제 맛이 없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식당 메뉴가 맛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맛이 없을 것이다. 또는 뭐 주방이 더럽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영국 식당 정기권을 산 사람은 어때요? 이거를 한 달 동안 사놨으니까 이걸 한 달 동안 계속 먹어야 되는 거잖아. 어쨌든 간에 내가 정기권을 사놨으니까. 근데 이걸 내가 분명히 저기 이제 뭔가 식당이 불결하네 뭐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식당 맛이 요즘 밥맛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불안하잖아. 거기다 뭐 재료가 뭐 썩은 재료를 쓰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그냥 이 식권을 팔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식권을 원래 샀던 돈에다 못 팔겠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그 학생 게시판에다가 영국 식당 식권을 팝니다라는 게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안 사. 그럼 이제 할인이 뭐 10%, 20%, 30% 되면 정말 배고픈 사람들은 그걸 하겠죠. 정말 배고픈 사람들. 점점 식당 식권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권을 할인해서 계속 팔아서 더 낮은 가격에 그걸 사는 거죠. 그래서 맛이 좋은, 좀 더 비싸지만 맛이 좋은 식당에 식권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식단은 뭐가 이렇게 지금 뭐 IMF가 터졌든 뭐했든 지금 식자재가 상당히 비싸져가지고 영국 식당은 지금 뭔가 뭐 예를 들어 물을 2개 넣을 거 하나밖에 안 넣고 계란을 2개 넣을 거 하나밖에 안 넣는데 미국은 그래도 좀 식당 아저씨가 좀 뭔가 여유가 있어가지고 옛날과 똑같은 어떤 야채와 고기를 넣고
식당을 준다라는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식당으로 자꾸 몰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고, 그 영국 식당이나 일본 식당, 이런 중국 식당은 뭔가 그 식권을 파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일본 식당하고 중국 식당은 나름대로 자기 판매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 텃밭이 있어요. 이렇게 무 텃밭이 있고, 뭐 중국 식당 뒤에 보면은 뭐 닭도 막 기르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는 뭐 그래도 식자재 값이 비싸져도 자기 식당 안에서 있는 닭도 있고 야채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험불하게는 안 팔겠구나 하고 약간 믿음이 가는 거야. 그 일본도 보니까 여기저기다가 닭이나 뭐 계란 이런 걸 많이 빌려줬던 그런 식당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에 내가 저번에 줬던 닭이나 좀 달걀 좀 빌려 다시 줘 하면 금방 줄 수 있는 그런 식당이라는 것을 이제 기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식당이 뭔가 지금 맛이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아주 맛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러니까 새로 살 때는 그걸 안 살지만 있는 걸 굳이 막 할인해가지고 막 비싸게 투매를 하거나 이러진 않는다는 거죠. 미친 듯이 투매하진 않는다. 나 이거 죽어도 못 먹어. 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영국은 뭐 식당 뒤에 뭐 텃밭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또 뭔가 기르는 것도 없어. 뭐 닭이니 뭐 달걀 같은 것도 기르고 다 일일이 다 사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리고 뭔가 예전에 막 돈을 많이 벌었어가지고 그걸 막 빌려준 것 같은 느낌도 없어. 아주 옛날에 할아버지 때 돈 좀 벌었대. 할아버지 때 돈 많이 벌었던 건데 아버지 때 거의 다 탕진하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탕진하고, 지금은 거의 뭐 가진 거라고는 그때그때 벌어서 먹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야.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냐면 영국 정기권 식권은 그야말로 어떤 믿음이 안 가는 식권인 거예요. 그냥 저기 뭔가 음식이 맛없어야 바로 그냥 안 사버리고 그걸 사러 들어온 놈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식당이 정기적 수익이 떨어지니까 더더욱 나쁜 재료를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밥맛은 더더욱 갈수록 안 좋아지겠죠. 예, 더 안 좋아질 겁니다. 이런 식의 느낌이 계속 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식권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식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빨리 그걸 팔고 다른 걸 사고 싶은 거예요. 왜? 더더욱 맛이 없어질 거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영국의 상황인 거예요. 리즈 트러스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번에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감세 정책과 감세 정책과 뭐냐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를 인하하겠다. 소위 얘기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감세 정책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걸로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뭐 손님도 없고 뭐 음식도 지금 더 비싸게 만들어야 돼서 막 야채도 한두 개밖에 못 넣는데 깜짝 손님을 좀 끌려고 주방장을 새로 영입했다는 거야. 막 먹을 것도 없는데 갑자기 주방장을 300만 원 받던 거를 500만 원짜리 주방장, 정말 어디 청와대 영빈관에 쓰던 주방장을 새로 영입하고 식재료를 최고급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딱 홍보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게 보통 딱 먹혀야 되잖아요. 그럼 막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밌는 건 보면 다른 집은 다 지금 막 어떻게 보면 죽는다 그러는데 영국만 유독 식재료가 최고급이라고 막 선전을 하니까 그 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쟤네가 망하려나 보구나.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핏잔치를 하려나 보구나 하고 오히려 더 겁을 내는 거예요. 왜? 버는 돈은 없는데 감세를 한다, 식재료를 최고급으로 주고 주방장을 새로 영입한다니까 믿음이 가겠어요?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거기다가 영란은행이라 그래서 그 식당 주인 아저씨는 최고급 식재료 최고급으로 했어. 주방장 새로 영입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란은행, 저희 그 식당 아줌마는 계속 절약을 하는 거야. 없어 죽겠어요 지금. 재료 더 아껴. 주방 아줌마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도 들려. 뭐 한쪽에서는 막 식재료 최고급으로 얘기한다 하고, 아저씨는 식재료 최고급으로 하고 있다 그러고, 식당 아줌마는 막 재료 아끼라고 아줌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있는 걸 듣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더더욱 이 식권에 대한 매력이 있어 없어요? 차라리 둘 다 아끼야 이러면 나중에 저게 좀 아끼다가 보면 나중에 맛있어지겠지. 아니면 아껴서 그래도 재료는 아끼지만 밥을 더 맛있게 해가지고, 예를 들면 밥을 대충 하다가 이제 밥을 좀 더 맛있게 하고 더 빡빡 씻어가지고, 그리고 평소보다 더 이렇게 좀 걸레질도 좀 더 해서 뭐 식당에 이렇게 좀 청결 뭐 이렇게 해서 좀 뻐쩍뻐쩍하게 이렇게 하겠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왜? 뭔가 좀
다부진 마음으로, 그래서 깍두기도 좀 반듯하게 썰고 뭐 이런 느낌으로 가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돼야 되는데 둘이 막 딴소리를 하니까 갑자기 믿음이 안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영국의 상황입니다. 참고로 세 번째 말씀드리면 중앙은행의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화폐의 가치가 하락되는 것이 가장 안 좋은 게 이제 중앙은행이에요. 어쨌든 간에 화폐의 가치가 높아야 금융통화정책이 먹힙니다. 화폐 가치가 낮으면 미국 같은 기축통화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찍어내면 또 다른 많이 찍어낸다 안 찍어낸다 양적 완화라는 어떤 또 그 재정적인 어떤 그 플랜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파운드라든지 엔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본인들이 되게 잘 나갔을 때 사놨던 국채라든지 또는 뭐 중국처럼 아예 뭐 계획경제를 가지고 고정환율제라든지 이러면 어떻게 보면 가능하겠죠. 왜? 통계 자체가 다 거짓말이니까. 근데 영국은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예전에 국채 사놓은 것도 별로 없고 왜? 이미 다 홀라당 다 까먹었어요. 일본처럼 뭐 이렇게 엄청나게 긴축해가지고 뭐 건물 몇 개 사놓은 것도 없고 그냥 본인 억대 연봉이라고 해서 은행이나 증권에서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냥 다 써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부자야 뭐 이런 것처럼 옛날에 뭐 우리 아버지 한일은행장이야 뭐 이런 것처럼 옛날에 그런 식으로 해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냥 있었다는 얘기만 하고 얼마 있는지 얘 좀 있어 뭐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런 기분으로 이제 중앙은행은 화폐의 가치가 높아야만 그나마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정책이 많다는 거죠. 뭐 할인율이라든지 지급준비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적으로 해가지고 뭔가 빠진 풍선에다 새로 공기를 넣어가지고 뭔가 이빠이 뭔가 하면 다시 한번 돌려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미국 중앙은행에서 미국 연준은 계속 지금 금리를 올려놓고 나중에 그걸 다시 뭐 뺄 때 빼더라도 뺄 때는 또 빼는 또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은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릴 작정이란 말이죠. 이게 이제 4.25까지, 4.75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올릴 수도 있고 아닌지 그건 누구나 몰라요. 오늘 이제 증시가 오르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반등을 진짜 하는 건지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잘 못 믿겠어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언제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이건 침체가 왔다고 확실히 될 때까지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회사가 정말 도산을 해야 돼요. 회사가 정말 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국 파운드하고 폭락을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결국은 다 이제 징조라는 건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파운드와 폭락이든 뭐든 이런 거의 끝은 어디냐. 이건 결국은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회사들이 실제 폭락하는 거, 도산하는 것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개 돼야 됩니다. 특히 영국은 파산할 회사들이 마땅치도 없어요. 마땅한 게 없어요. 제가 좀 영국 말씀을 해드리냐면 웬만한 게 뭘 하나 만드는 게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우리 주변에 영국제 뭐 쓰는 거 있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소비 욕구가 강한 나라인데 차는 독일 아니면 뭐예요? 뭐 국산 쓰든지 미국 것도 잘 안 쓰잖아요. 뭐 레인지로버 좀 쓰겠다. 그렇죠? 그거 외에는 뭐가 있죠? 다이슨. 그 외에 뭐 있습니까? 영국 거 뭐 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있는 거 죄다가 이제 대체 다 팔았어요. 왜? 제조업 다 그거 뭐 돈 안 낸다는 거 다 팔아가지고 실업자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영국도 어떻게 보면 이 대처리즘이라는 게 밑도 끝도 없이 트러스도 마찬가지지만 자국 내에 있는 제조업을 싹 다 팔아넘기고 예를 들면 뭐 미니 같은 것은 BMW에다 팔고 롤스로이스도 BMW에다 팔고 제규어 같은 건 타타에다 팔고 이런 식으로 뭐 포드에다 팔아다 타타에다 팔고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뭐 제조업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예, 자동차 회사도 웬만한 게 없단 말이죠. 기껏해 가지고 있는 게 뭐 벤틀리라든지 그리고 뭐 에스턴 마틴 그런 건데 스포츠카 팔아가지고 언제든 봅니까?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문제는 공급 자체, 그러니까 제조업 수입 자체가 없어요. 공급 측면이 너무 부실하고 대부분이 무슨 금융 서비스업에만 너무 집중돼 있단 말이에요. 산업 구조가. 그래서 이게 차라리 뭐 관광업 하고 있는 이탈리아만도 못한 거예요. 이탈리아는 그래도 뭐 관광업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때론 당상인 업인데 이 금융업이나 서비스업 이런 거는 약간 홍맹랑한 거예요. 금융업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를 들면 금융 호황이 와야지만 돈이 벌리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도산하든지. 결국 영국의 제품 서비스업의 질이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가성비가 높아야 되는데 이 가성비가 낮다는 얘기가 바로 파운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파운드를 가지고 영국 내에서 뭔가 살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이든 서비스든. 근데 파운드를 가지고 뭐 살 게 없으면 파운드 가치 떨어지는 거예요. 엔화도
그래도 가치가 떨어져도 엔화에 대해서 우리가 막 걱정 안 하는 게 뭐냐면 실제 엔화를 두고 일본 가가지고 온천을 하든 뭐라든 일본 가서 뭘 사 먹든 할 게 많아. 일본 가서. 중국도 그렇고. 그러면 그 파운드나 그 통화의 가치가 그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왜? 실제 그 통화를 가지고 제공하는 게 있기 때문이죠. 한국의 80년대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 높아도 먹을 수 있었던 게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저가의 가성비가 있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일본이 우리보다 3배 비싼데 우리는 그거의 3분의 1 가격에 자동차 그래도 아주 좋은 건 아니지만 퍼니, 투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웬만한 제품들 아주 좋은 걸 아주 튼튼하게 팔았기 때문에 한국 제품 그래도 싸다. 이렇게 해서 고환율 때 우리가 그래도 상당히 돈을 벌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고환율인데도 그 돈을 가지고 파운드를 가서 영국에서 뭘 살 게 없는 거야. 기껏해야 토트넘 같은 뭐 경기나 볼 뿐. 그거 하나 보러 영국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피치앤칩스 먹으러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영국은 약간 가오실을